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체질 진단 테스트 잘 해보셨나요? 아직 못 해보신 분은 위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 한번 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테스트 결과가 1번이 12개 이상이면 태양인, 2번은 태음인, 3번은 소양인, 4번은 소음인의 결과를 냈을 텐데, 혹시 어떤 분은 12개 이상이 아니라 몇 개 찔끔찔끔 나온 경우에는 지금 요 위에를 보세요. 이래서 3번 문항은 외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번, 3번 문항에서는 2번이 나왔고, 그럼 외형은, 나의 외형은 태음인 외형이고요. 4번부터 그 이하는 3번이 나왔거나 4번이 나왔어. 이렇다고 한다면은요, 나의 체질은 소양이거나 소음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면 나는 소양 체질의 태음 외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태음 체질의 소음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체질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사상 체질에 따른 건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에 대한 특징적인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소양인은 어깨, 가슴 부위가 발달해서 역삼각형 체질을 갖는 경우, 말하자면 권상우 같은 체형인 경우가 소양인이고요. 태음인 같으면 가슴에서부터 엉덩이까지가 둥글게 좀 우람해 보이게끔 모양이 잡혀 있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는 가냘픕니다.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하고, 태양인은 어깨가 쩍 벌어진 그런 체형, 엉덩이가 작고 어깨가 쩍 벌어져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그러한 체형이 태양인 체형입니다. 또 그에 따른 건강법을 보면 소양인은 열이 많고, 태음인은 땀이 많고, 소음인은 땀이 거의 없어요. 땀을 흘리면 오히려 몸이 축 처지게 됩니다. 태양인은 열이 많이 발산이 되는 그런 체질이고요. 소양인은 열이 많다 보니까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몸에 해가 되니까 조심해야 하고, 소양인은 운동할 적에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태음인은 평소 땀이 많아요. 땀을 많이 흘려야 몸이 개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유산소 운동이 끝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몸을 충분히 샤워를 해주게 되면 개운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소음인은 무리한 운동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지구력, 근력은 강화하는 그 정도의 운동만 조금씩 해줘도 충분할 거고, 태양인은 열을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과한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신 조정 운동, 말하자면 요가와 같은 운동을 조금씩 해주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고, 그리고 사우나에서 땀을 쭉 빼서 나의 열을 밖으로 발산해주면 내 몸이 개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체질이 나의 성격과도 어떤 식으로든 맞닿는다 합니다. 소양인은 위로 상체 쪽으로 열이 올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급합니다. 급하고 열이 확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하는 다혈질 기질이 있어서 금방 룰루랄라 좋았다가 또 금방 화가 났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언뜻 보면 굉장히 활발해 보이는 그런 성향이 소양인이고요. 태음인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퉁퉁하신 분들 보면
느긋느긋, 말도 거의 없이 한마디 하면 느긋느긋 하신 분들, 그분들 대부분 태음인이실 거고, 소음인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꼼꼼합니다. 뭔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음인들이고, 태양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인가 할 적에 나서서 리더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완벽하게 끝내져야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태양인입니다. 오랜만에 네 친구가 만났다고 한번 봐보세요. 한 친구는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이렇게 각 체질을 갖고 있는 네 명의 친구가 만나서 오랜만에 밥을 먹자라고 한다면 어떤 걸 시켜 먹어야 될까요? 아마도 소양인인 사람은 본인이 즐겁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덜컹덜컹 시켜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네 명이 화합해서 끝까지 좋게 잘 지내려면 소음인이 먹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소양인한테는 돼지고기가 좋고 태음인에게는 소고기, 소음인은 삼계탕, 닭이죠. 태양인에게는 물에서 자란 아이들 붕어찜이 좋다고 하는데, 결국 가장 소화력이 약한 소음인에게 맞춰서 먹어줘야지만 아마도 후환이 안 생길 겁니다. 소음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 소화도 못 시켜, 입도 짧아, 모든 거 내 의견을 내세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다 끝나고 나서 조금 투덜이는 합니다. 맛이 어떻다는 둥, 배가 아프다는 둥, 뭐 뒤탈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음인인 친구에게 그날의 식단을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체질별로 또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태음인은 사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좀 안 좋아요. 변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늘 주의해야 하는데, 밀가루나 초콜릿 같은 경우는 변비를 부르기 때문에 좋지 않고, 소양인은 꿀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집에 좋은 꿀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사람 분이 매일 아침 꿀을 한 잔씩 해서 남편에게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소양인인 남편이 얼굴에, 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열꽃이 피듯이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나도 그리고 몸에 나쁜 걸 먹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두드러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남들에겐 다 좋았는데 나한테는 좋지 않았던 것, 그걸 찾아야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것만 있으면 다 좋겠지만, 너는 좋은데 난 안 좋았던 것, 그걸 되짚어 봤더니 소양인에게는 꿀이 좋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음식도 모두에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나한테 좋지 않은 음식만 피해서 나머지 음식들은 굳이 보양식이니 뭐 보약이니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나쁜 거는 피해서 섭취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먹거리가 옛날 같지 않고 흔하기 때문에 굳이 좋다는 것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비해서 체질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태음인이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그리고 태양인은 1%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태양인도 꽤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양인, 소음인의 비율도 꽤 높아지고 반대로 태음인은 적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체질별 성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식사를 하러 갔던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네 친구가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바닥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다고 해보죠. 이럴 때 태양이는 그 돈을 발견하는 즉시 그 돈은 누구의 돈도 아닌 자기의 돈이 되어서 주어서 간단히 지갑에 챙겨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소음이는 나의 돈이 아닌데 우리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듭는 거는 불법이어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친구들을 설득을 하고요. 소양이는 아싸라비아 바로 주어서 그 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주운 돈 바로 쓰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아마도 친구들과 그 돈을 쓰러 노래방으로 향할 겁니다. 이럴 때 태음인 묵묵하지요. 주어도 안 주어도 어차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어쩌면 태음인 눈에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음이는 네가 하던 제가 하던 줍던 줍지 않던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던 거였기 때문에 주워서 놀아도 좋고 안 주워서 놓고 주인이 찾아가도 좋고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태음이는 그 돈을 잃어버린 그 누군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며 아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4명의 성향이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또한 이 4명이 노래방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소양 체질의 친구가 그 돈을 주어서 노래방을 가자라고 해서 쓰러 갔다고 한다면 이곳에서도 4명의 기본 성향은 다르게 나타나겠죠. 네, 가장 신나게 잘 놀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소양 체질일 거고요. 소음 체질은 앉아서 박수 치면서 감상하고 있는, 아니 언제 끝나나 지루해할 수도 있는 그런 체질은 소음 체질이고, 태음 체질은 너 한번 놀아볼래? 권하면 놀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있고 누군가의 권유에 따라서 놀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는 태음 체질이고요. 태양 체질은 그거 있죠. 가오 잡는 그런 성향의 친구 들어가서 주머니에 한 손 끼고 남들 부르지 않는 노래를 한 곡 쫙 불러놓고 난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니들 한번 놀아봐라 라고 쳐다보는 그런 친구가 아마도 태양 체질일 겁니다. 이렇게 각자 체질이 다른 친구들이 같이 놀러 가면 좋겠죠. 누구는 마이크 들고 놀면 되고 마이크 경쟁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성향을 알면 친구들끼리도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먹는 것조차도 어떤 걸 먹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상체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같은 음식이라도 체질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 다르므로 유해한 음식을 가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족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융합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줍니다.
셋째,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간 관계를 좋게 하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넷째,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과 소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상 체질은 결국 최고의 자연 공부인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